안녕하십니까. 따시기어 국어 따뜻한 시교고사 국어교실입니다. 자, 3단원 단어와 품사의 이해 중에서 소단원 단어 형성법과 세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소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학습 목표입니다. 단어의 짜임을 분석하고 세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단어의 짜임, 그 다음에 원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낱말이죠. 낱말. 단자가 헛단자야. 어자는 말씀 어자죠. 하나하나의 말. 이게 낱말이라 할 수 있겠죠. 낱말이 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야 되죠. 첫째, 뜻을 가지고 있다. 그죠? 두 번째, 홀로 쓰일 수 있다. 의미와 자립성. 그죠? 이게 낱말이 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말, 이게 바로 단어가 되겠죠. 낱말이 되겠습니다. 낱낱의 말. 그래서 띄어쓰기도 낱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 예가 있죠. 비록 홀로 쓰일 수 없고 뜻을 가지고 있기도 애매하지만, 그죠? 이 조사라는 놈이 있습니다.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 우리 조사에 대해서 배웠죠? 예. 바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자격을 갖느냐, 또는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나타내는, 그죠? 품사, 조사. 그래서 조사는 단어로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그죠? 정리하면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 여기 바로 단어다. 이거죠. 그럼 개와 고양이 단어가 몇 개예요? 네.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을 가지고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 개,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조사. 예, 그래서 개와 고양이 단어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구성하는, 다시 말해서 단어의 형태를 이루는 바탕이 되는 거, 단어의 형태를 이루는 어떤 원소 같은 거, 이게 바로 형태소인데요. 형태소라는 의미 중요합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다시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가장 작은 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네, 옛날에 우리가 소리, 음운에 대해서 배울 때예요. 그죠? 말소리에 대해서, 음성 언어에 대해서 배울 때에 가장 작은, 그죠? 소리의 단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바로 음운, 자음과 모음이죠. 이제는 음성 언어보다는 문자 언어에 가깝죠. 문자 언어.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게 형태소입니다. 문자 언어, 형태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거, 형태소. 그래서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려요.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릴 때까지 쪼개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죠? 이게 바로 형태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책가방, 단어가 하나죠. 근데 이 단어는요, 또 나눌 수 있겠죠. 뭐로요? 책과 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책가방이라는 단어는요, 이거와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된 거죠. 형태소가 됩니다. 그럼 가방도 나눌 수 있잖아요. 왜? 가와 방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지만 나눠버리면 가방이라는 어떤 물건을 담는, 그죠? 어떤 도구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더 이상 나누면 뜻을 잃어버릴 때까지 나눈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형태소입니다. 중요해요.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뭐다? 형태소.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형태소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 분류죠. 먼저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홀로 쓰일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에 의존해서 쓰이면은 의존 형태소예요. 예를 들면 조사라든지 어간, 어미, 접사 이런 것들은 홀로 쓰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기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예, 그거예요. 그에 비해서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법 형태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리합시다. 형태소의 종류는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단어와 형태소를 문장 안에서 분석해 봅시다. 동생이 책을 읽는다. 네. 단어가 몇 개냐? 쉽죠? 일단 단어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 뭘 찾는다? 조사를 찾으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동생 이 책을 읽는다. 단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예. 단어 찾기 쉽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하고 조사를 찾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입니다. 형태소가 뭐라고 했죠?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 그죠? 바로 문자 형태를, 문자, 언어의 형태를 이루는 가장 바탕이 되는 원소. 그죠? 자, 그러면 동생이 책을 읽는다는 형태소로 나누면, 먼저 동생, 이 책을 줘서 읽는다. 이렇게 나눠줘요. 왜냐하면, 읽는다 같은 경우, 볼까요? 읽었다하고 읽는다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읽었다는 어떤 뭐예요? 과거를 나타내고요. 그죠? 읽는다는 현재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현재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형태소인 거예요. 그 다음 다도 마찬가지죠. 읽는다, 읽니, 그죠? 읽니, 읽어라.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도 읽니와 읽다와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의미를 다르게 하는 하나의 요소죠. 그래서 형태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살펴봤죠. 자립 유무에 따라서 자립과 의존을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나눠봅시다. 노란색이 자립, 연두색이 의존이에요. 예, 동생, 책. 이 뭐야? 자립 형태소죠. 혼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하나가 다 서로 의존해야지 혼자서는 자립해서 쓰이지 않죠. 그 다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눠봅시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요, 파란색.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보라색입니다. 네, 동생, 책, 이게 바로 뭐예요? 실질 형태소예요. 그에 비해서 나머지들은, 그쵸? 예, 조사나 그 다음에 뭡니까? 어미 등은 형식 형태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